인천국제공항은 그날도 분주했습니다. 출국장 근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죠. 캐리어를 끌며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출국 수속을 밟는 사람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연인들. 공항은 언제나처럼 다양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작은 세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출국장 한켠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모습의 외국인 노인이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노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대부분은 바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저 지나쳤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누가 좀 도와줘요.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다가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청색 제복을 입은 젊은 공항 직원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왔어요. 김도윤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 있으신가요? 도윤은 노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영어로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죠. 도윤은 노인을 가까운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여기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도윤은 재빨리 물병을 가져와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보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약, 먹어야 해요. 도윤은 즉시 노인의 말뜻을 이해했어요. 그는 노인의 약을 꺼내 물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당 보충제도 함께 건넸죠. 도윤의 세심한 배려에 노인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상황이 진정되자 하나둘 흩어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노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 있기로 했죠. 도윤은 노인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좀 나아지셨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자네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노인의 영혼은 부드럽고 세련됐지만 목소리에는 아직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 있었죠. 제임스 고든이라고 하오. 내 약을 제때 먹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네. 도윤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김도윤입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괜찮아. 약만 제때 먹으면 돼. 비행기 타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도윤은 제임스의 항공권을 보고 출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제임스의 상태가 걱정됐어요. 제가 게이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제임스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제임스의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천천히 출국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임스는 도윤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차분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여러 번 왔었지. 사업상 방문이 많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했어. 개인적인 여행이었거든.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단정한 옷차림과 품위 있는 태도로 보아 평범한 관광객은 아닌 것 같았지만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출국장에 도착하자 제임스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젊은이. 자네의 도움을 잊지 않을게. 제임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제임스가 무사히 출국장을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임스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곧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계속했고 그날의 작은 사건은 그저 하루의 일부로 기억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는요. 저녁이 되어 도윤의 근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는 지친 발걸음으로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오늘 하루도 분주했지만 특히 노인을 도왔던 일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잘 도착하셨을까? 그는 문득 제임스가 걱정되었어요. 동료들은 오늘 있었던 일을 물었고 도윤은 별일 아니라는 듯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냥 쓰러진 외국인 노인분을 도와드렸어요. 약을 제때 못 드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도윤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 혹시 누구셨어? 외국인이라며? 한 동료가 궁금해했어요.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임스 고든이라고 하셨어요. 사업차 한국에 자주 오신다고 하셨는데 더 자세히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른 동료가 웃으며 끼어들었죠. 와, 김도윤 너 정말 착하다. 나였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야. 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뭐려. 도윤은 샤워를 하고 사물함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낯선 국제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의아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창한 영어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도윤 씨. 저는 엘그라비온 에너지의 비서실장 마크 윌슨입니다. 고든 회장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도윤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엘그라비온? 고든 회장? 그게 무슨 소리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만났던 그 노인의 목소리였죠. 김도윤 씨, 오늘 공항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오전보다 훨씬 활기차 있었어요. 사실 저는 엘그라비온 에너지의 회장 제임스 고든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인간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믿기지 않았어요. 엘그라비온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었고 그 회사의 회장이 바로 오늘 자신이 도운 노인이라니? 도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요. 당신에게는 작은 일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사실 제 건강 상태는 꽤 위중했어요. 그 약은 심장약이었죠. 당신이 없었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전화기 너머 제임스의 목소리는 명확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고든 회장님께서 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건가요? 제임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도윤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의 순수한 인간성과 판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번 뉴욕 본사로 와보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그 제안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공항 보안 직원에 불과한 자신에게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직접 제안을 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공항 직원일 뿐인데 직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제임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기술과 이익만큼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중요시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죠. 도윤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임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저의 윤리 감독관 보조로 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관점과 판단력이 필요해요. 제임스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비자와 거주 문제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임스는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내일 정식 초청장과 항공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뉴욕에 와서 회사를 둘러보고 결정해도 좋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통화를 떠올렸어요. 집에 도착한 도윤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그게 사기가 아닐까? 아버지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직접 만난 제임스의 진정성을 느꼈다고 설명했어요. 만약 진짜라면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미국으로 간다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휴대폰으로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엘그라비온 에너지의 공식 초청장과 뉴욕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이었어요. 메일에는 마크 윌슨 비서실장의 연락처와 함께 자세한 안내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초청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공식 로고와 서명,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엘그라비온 에너지와 제임스 고든에 대해 검색해 보았죠. 수많은 기사와 사진이 나왔어요. 제임스 고든은 분명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김도윤, 진짜였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제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도 이제는 믿기 시작하셨어요. 도윤은 공항 관리자에게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자도 의아해했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엘그라비온의 고든 회장이 대단하네, 김도윤 씨. 정말 행운이야. 휴가가 승인되자 도윤은 일주일 후 뉴욕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국이었고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를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죠. 출발 전날 밤 도윤은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고든이었어요. 준비는 다 되셨나요, 김도윤 씨? 제임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네, 준비 중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제가 정말 적합한 사람일까요?
제임스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공항에서 당신이 보여준 순간적인 판단과 인간미는 수년간의 경력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도윤은 제임스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뉴욕에서 뵙겠습니다. 제임스의 말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통화가 끝난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작은 별처럼 희망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이 기회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도윤의 마음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그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이것은 분명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느꼈죠. 일주일 후 도윤은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 도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김도윤 씨를 위한 픽업입니다. 저는 마크 윌슨의 보조 브라이언입니다. 도윤은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맨해튼을 향해 달리는 동안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엘그라비온 타워입니다. 브라이언이 가리킨 건물은 맨해튼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디자인의 마천루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로비에서 도윤을 맞이한 사람은 어제 전화로 통화했던 마크 윌슨이었습니다. 김도윤 씨, 뉴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마크는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윤은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해 마크의 질문에 답했어요.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잠시 회의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마크는 도윤을 고층 건물의 최상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탁 트인 뉴욕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회의실의 유리창 너머로 센트럴 파크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뉴욕의 전경이 마음에 드나요, 김도윤 씨? 제임스 고든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인사를 했어요. 고든 회장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임스는 도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격식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임스라고 불러주세요. 제임스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요. 도윤은 어리둥절했어요. 같은 팀이라뇨? 아직 정식으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제임스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물론 당신의 최종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김도윤 씨의 관점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제임스는 회사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엘그라비오는 단순한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었죠. 제임스의 설명이 끝나자 마크가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제안서입니다. 윤리감독관 보조로 시작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도윤은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연봉, 복리후생, 비자 지원. 모든 조건이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회책임 경영 본부장 직책으로의 승진 가능성이었어요. 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제가 아직 경험도 없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제임스는 손을 들어 도윤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언어는 배울 수 있고 경험은 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가진 인간성과 판단력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질입니다. 도윤은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 하필 저인가요? 분명 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을 텐데. 제임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쓰러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몇몇은 오히려 휴대폰으로 찍기에 바빴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제임스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은 그 순간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회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예요. 기술과 이익만을 쫓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됩니다. 도윤은 제임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가치관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도윤은 엘그라비온의 다양한 부서를 둘러보았습니다. 연구개발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마케팅팀에서는 글로벌 캠페인을, 인사팀에서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어요. 모든 곳에서 도윤은 환영받았고 직원들은 그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 도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임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고 부모님도 비록 아들이 멀리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이 기회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도윤의 공식 입사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제임스 고든이 한국 공항에서 만난 직원을 스카우트했대. 그가 사회책임 경영 본부장으로 승진할 거래. 사람들은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뉴욕에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제임스와 회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지탱한 것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은 것이기에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입사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제임스는 도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국으로 함께 출장을 가야겠소. 새로운 아시아 지역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인데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도윤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공항 보안 직원에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위치가 되었으니까요. 그는 감사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임스와 도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즈니스석에 앉은 도윤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공항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운 그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지난 반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요.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마음은 감회로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제임스는 도윤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가볼까요? 그날의 그 장소로. 두 사람은 공항 출국장 근처로 걸어갔어요.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제 도윤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나치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이곳이었죠. 제임스가 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쓰러졌던 곳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던 곳. 도윤은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당시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당연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있나요, 김도윤 씨?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그날 보여준 모습은 우리 회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크고 성공해도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요. 제임스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공항을 나서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소외된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획이었어요. 도윤의 의견은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었고 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제임스와 도윤은 한강변을 걸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물에 비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임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김도윤 씨,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물론 우리 회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로 혜택을 받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될 거예요.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제임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세상은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누가 진짜 사람인가를요. 그리고 작은 선의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도 하죠. 한강의 물결처럼 도윤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날의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직함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므려. 석양이 완전히 저 어둠이 내리자 서울의 불빛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도윤의 미래도 그렇게 밝게 빛날 것이었어요.